도 못하는데 인공수정까지 실패를 해? 야, 너 도대체 뭐하는 년이야? 내가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깟 나를 하나 낳으라는데 언제까지 무능하게 그러고 있을 거냐고? 난 진짜 너희들을 이혼시키고 다른 며느리를 들여 손자를 봤으면 하는 바람이야. 또 그 말씀이세요? 어머님, 인공수정이 한 번에 성공하는 사례가 그닥 많지 않다는 건 모르세요? 최소 2~3번은 해야 성공할 확률이 나온다고요. 저도 지금 마음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제발 이혼시킨다는 협박 좀 하지 마세요. 이게 또 시애미한테 기를 쓰고 덤비네. 이래서 집안을 보고 결혼을 시킨다고 하는가 보다. 천박하고 무식한 집안에서 자랐으니 기본 도덕과 윤리를 저버리는 게 아니겠느냐? 꼴 보기 싫으니까 방으로 들어가. 시어머니는 그렇게 자주 난리를 치셨습니다. 저에게 하는 막말과 친정 부모님을 욕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빨리 시댁에서 벗어나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이에게 분가하자고 말했더니 자기가 가진 재산은 하나도 없고 모두 시어머니의 도움 없이는 분가하기 어렵다는 말을 하더군요. 제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분가를 하자고 했더니 조금만 기다렸다가 임신을 하게 되면 큰 소리 떵떵 치고 시댁을 벗어나자고 저를 설득했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의 말을 듣기로 하고 계속해서 인공수정을 도전했습니다. 3년 동안 6번의 도전을 했는데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혼한 지 5년 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하자 시어머니는 포기를 하셨는지 저에게 말도 걸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제 자신에게 문제가 있나 싶어 낙심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저는 시댁에서 이렇게 지내는 것보다 부족해도 남편과 둘이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분가를 더는 미루지 말자고 했습니다. 오빠, 이제 그만 분가하자. 돈이 없으면 우리들이 모은 돈으로 작은 전셋집이라도 들어가자고. 난 큰 거 바라지 않아. 나도 알지. 당신이 사치가 심어가나 욕심이 많지 않다는 걸. 알았어. 엄마한테 말해보고 거절하시면 우리 돈으로 작은 집으로 떠나자. 그동안 고생 많았어. 미안해 여보. 남편이 모자라서 마음고생 심하게 했지. 내가 살아가면서 두고두고 갚을게. 어머님이 오빠의 100분의 1만큼만 날 이해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네. 어쨌든 나는 더는 여기서 못 사니까 당장 나가자. 그래서 남편이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저와는 절대 이혼하지 못하고 시댁에서 계속 눈치를 보며 살게 할 수 없다며 분가하겠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았다. 분가시켜주마. 몇 달 뒤에 내가 좋은 아파트를 마련해줄게. 유미,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 많았다. 앞으로는 임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살거라. 미안하다. 네? 어머님, 지금 저한테 사과하신 거예요? 그리고 임신하라는 말씀을 더는 하시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다니까. 나도 사람인데 언제까지 널 괴롭히겠니? 그냥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아라. 생각해보니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더라. 두 사람이 그동안 끈끈한 부부라는 걸 수천 번 느꼈으니 계속해서 그런 부부로 살도록 해. 저는 시어머니의 사과에 눈물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서른과 마음고생했던 게 싹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그래서 시어머니께 다가가 두 손을 잡아드리며 앞으로 잘 살겠다고 말씀드렸고 꼭 손주를 안겨드리겠다고 약속했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은 시어머니가 다정다감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분가하기 전에 잘해주시라고 최선을 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의 서운함을 털어버리고 좋은 감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댁 가정부 하나가 그만두게 되었고 새로운 가정부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겉보기에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아가씨였는데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싹싹하더라고요. 그녀가 왜 시댁에서 숙식까지 하며 가정부를 하는지 궁금했는데 나중에 시어머니에게 듣기를 집안이 크게 망해 신용불량자가 되어 오갈 데가 없는 아가씨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제야 사연이 있는 사람이구나 싶어 분가하기 전까지 잘해줘야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젊은 가정부는 살림을 야무지게 잘했어요. 가정부 경험이 없었음에도 센스있게 시어머니 비애를 잘 맞췄고 요리도 기존에 있던 가정부들보다 훨씬 맛있게 잘했답니다.
이거 맛있다. 분가하기 전에 이런 밥을 먹어보다니. 혜진씨, 덕분에 제 입이 호강하네요. 입에 맞으셔서 다행이네요. 드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어떤 거라도 말씀하세요. 제가 한식, 중식, 양식,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요리사 출신이거든요. 아, 요리사를 하셨었구나. 어쩐지 솜씨가 보통이 아니더라. 나중에 저랑 남편이 분가해도 혜진씨한테 반찬 얻으러 자주 올게요. 그래도 되죠? 그럼요, 얼마든지 오세요. 그렇게 젊은 가정부와 이틀 만에 친해져서 수다도 떨고 같이 커피도 마셨습니다. 집안 사정은 묻지 않고 앞날의 희망을 놓지 말고 열심히 살라고 조언해 주었죠. 가정부는 제가 친언니 같다며 분가 후에도 친하게 지내면 좋겠다고 여러 번 말했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아파트를 계약하고 왔다며 분가하라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드디어 이곳에서 벗어나 남편과 둘만의 시간을 지내겠구나 하며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저희 진짜 잘 살게요. 그리고 손주도 꼭 낳을게요. 손주 이야기는 그만하자니까.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잘 살라고. 감사해요 어머님. 그럼 언제 입주할 수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보름의 시간이 남았다며 혼수를 같이 보러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잠에서 깼는데 남편이 침대에 없는 겁니다. 그이는 자는 동안 한 번도 깨지 않는 건 물론이고 누가 업어가도 모르는 사람이라 어딜 갔는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문을 슬며시 열고 거실과 주방을 가봤는데 남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나 싶어 나가봤더니 거기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화장실과 옷방까지 들어가봤지만 그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 전화를 걸어봤는데 남편 핸드폰은 방에 있더라고요. 핸드폰을 놓고 어딜 갔는지 심히 걱정되었죠. 이 시간에 외출할 사람이 절대 아니어서 발만 동동 구르며 남편을 기다렸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방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느 방인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인가 싶어서 다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누군가 베란다 문을 열었는지 거실 커튼이 바람을 맞고 흔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찾을 때 닿지 않았나 싶어 베란다를 향해 걸어갔답니다. 그런데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 사이로 남편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리고 마주보고 있는 시어머니 얼굴도 보였죠. 두 사람은 비밀 대화를 하는지 소곤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까치발을 들고 가까이 다가가 두 모자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아들, 엄마만 믿으면 문제없어. 인상 좀 펴. 엄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유미한테 죄를 짓는 거잖아. 우리 이러다 나중에 큰 벌을 받을 거야.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큰 벌을 받아. 애기를 못 낳는 년이 며느리여서 애기 낳는 여자를 집에 들인 게 죄야? 옛날에는 일부 이처제 같은 건 보통 일이었다고.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잖아. 엄마,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어? 나 너무 괴로워. 그만하고 싶단 말이야. 이놈의 자식이 누굴 닮아서 이렇게 여린 거야? 이 녀석아, 오늘이 처음 다닌데 왜 죄책감을 가져? 지금까지 여러 번 혜진이 방에서 같이 잠자리를 가졌잖아. 이제 곧 임신 소식이 들려올 거라고. 젊고 건강한 애라 네 마누라와는 다르게 금세 아들을 낳아줄 거란 말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손자를 품에 안고 말겠어.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니까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 내가 우유부단해서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긴 했는데 자책감과 자괴감이 들어.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와 같이 사는 게 얼마나 곤욕스러운 줄 알아?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고. 으이구, 이 순에 빠진 놈. 다른 남자들은 마누라 말고도 여러 여자들과 놀아나는데 넌 겨우 대리모랑 잠자리를 가졌다고 걱정하는 거야? 내가 널 그렇게 순하게 키우지도 않았는데 왜 이러는 거니? 이혼도 싫다, 대리모도 싫다고 하면 어쩌라는 거야? 둘 중 하나를 고른 건 바로 너야. 네가 내린 결정이니까 잔말 말고 계속 대리모랑 잠자리를 가지도록 해. 싫어. 더는 못하겠어. 내일 대리모 내보내줘. 안 돼. 내가 대리모한테 돈을 얼마나 많이 썼는데 여기서 포기하라고? 야, 겁 좀 내지 마. 어차피 네 차는 이 사실을 알아도 너랑 이혼하네. 우리가 보통 부자도 아닌데 이 집 며느리를 포기하겠니? 넌 아직도 유미가 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을 결정한 것 같아? 아닐걸?
네가 부잣집 아들인 걸 진작부터 알고 있는데다 연기했을 거야? 넌 그게 진심인 줄 알고 홀랑 넘어간 거고. 아니야. 유미는 날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돈 보고 결혼한 게 아니란 말이야. 으이, 한심한 놈. 알았어. 니들 사랑은 아주 거룩하고 아름답다. 됐냐? 그러니까 계속 결혼 생활 유지하면서 대리모한테 임신만 시켜.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알았어. 진짜 엄마가 다 책임져야 돼. 나중에 애기를 낳으면 유미를 잘 설득해달란 말이야. 걱정도 팔자네. 그만 좀 해라. 쟤는 너랑 절대 이혼 안 한다니까. 야, 어서 들어가 자라. 네 마누라 깨겠다. 아참, 침대 들어가기 전에 씻고 가라. 지금 걸리면 곤란하니까. 두 모자의 대화는 끔찍했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리를 휘청하며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남편이 커튼을 젖히고 제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유미야, 너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어머, 유미 자다가 깼니? 배라도 고픈 게냐?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 시어머니는 뻔뻔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하더군요.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지만 결론은 이미 내렸습니다. 이 악마 같은 시어머니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이죠. 주저앉아 있던 저는 몸에 힘을 끌어모아 시어머니를 향해 뛰어올랐습니다. 이 정신병자야.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가정부가 대리모였다고? 이 또라이년아, 가만두지 않겠어. 소리를 지르며 시어머니 얼굴에 니킥을 날리자 코피를 쏟으며 쓰러지더군요. 이어서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기싸대기를 연타로 날렸습니다. 이성을 잃어서 제 몸을 제어하지 못했죠. 그러자 맞고 있던 시어머니가 따기를 맞으며 대답하더군요. 그만해. 야, 이년아. 네가 제때 임신만 했어도 내가 이런 짓을 했겠느냐? 그리고 대리모가 어때서? 이거 나이 불량품내나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네. 이 망할 노인네. 너 같은 건 어른 대접 받을 자격 없어. 오늘 돼지게 맞아봐라. 그리고 신고해서 당신을 처참히 부숴주겠어. 제 딸기의 시어머니는 양볼이 부어올랐습니다. 더 때렸다간 큰일이 날 것 같아 바닥에 밀쳐버리고 다음으로 남편놈의 머리채를 잡고 니킥으로 배를 가격했답니다. 네 놈이 감히 나를 두고 옆방에서 다른 년이랑 잠자리를 해? 네 애미가 시켰다고 그 짓거리를 하냐고. 이 쓰레기 자식아. 유미야, 미안해. 엄마가 분가시켜줄 조건으로 대리모를 요구했어. 그렇지 않으면 우리 두 사람을 이혼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나도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결정한 거야. 다른 감정 없이 임신만 시킬 생각으로 잠자리를 한 거라고. 그런데 죄책감에 그만하려고 했어. 아까 당신도 들어서 알잖아. 웃기고 자빠졌네. 이미 실컷 잠자리를 가졌으면서 이제야 후회하면 뭐래? 이 우라질 놈. 너랑은 끝이야. 저는 남편의 따기를 분노가 풀릴 때까지 연타로 날렸습니다. 그이가 사과를 계속 해줬지만 용서가 될 리 없었죠. 잠시 후 남편까지 실컷 두들겨 패주고 모자를 바닥에 나자빠지게 하고 다음으로 저에게 콧소리를 내며 친한 척 착한 척 했던 대리모 방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난리가 난 걸 알고 문을 잠가두었더군요. 이에 저는 발로 방문을 걷어차 한 방에 열었습니다. 이리 나와, 이 결례년아. 이불 속에 숨어있던 대리모이자 상간녀는 바들바들 떨고 있더군요. 언니 잘못했어요. 전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뜻은 없었다고요. 아무리 돈이 급해도 할 일이 있고 못할 일이 있는 거야. 넌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했고 나를 분노하게 만든 쓰레기 중 하나야. 결국 그냥 넘어가지 않을 테니까 당장 나와. 안 그럼 몽둥이를 들고 패주겠어. 알았어요. 나갈게요, 언니. 제발 얼굴은 때리지 말아주세요. 대리모가 이불 밖으로 나오며 말을 끝내자마자 그년의 따기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머리채를 잡고 풍차 돌리기를 하고 니키가 싸대기를 번갈아가며 날려주었죠. 이윽고 쌍코표를 흘리며 쓰러진 대리모를 거실로 질질 끌고 가서 모자 옆에 내팽개쳤습니다. 그리고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 여러 장을 찍었고 상간녀 방에서 신분증을 챙겼답니다. 이혼은 물론이고 소송과 경찰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고 시댁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네 발로 바닥을 기어와 제 다리를 붙잡았고 남편도 똑같이 제 다리를 잡더군요. 세아가, 유미야, 내가 잘못했다. 저 다림을 애치고 너희 분가시켜줄 테니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어? 앞으로 너한테 임신 강요도 하지 않고 이런 몹쓸 짓은 버리지 않으마. 우리 조용히 넘어가자, 응? 자기야, 우리가 잘못했어. 엄마랑 내가 큰 실수를 벌인 거 잘 알아. 하지만 나는 당신 없이 못 사는 거 알잖아. 이유만은 참아줘. 이성을 찾고 대화로 풀자고. 저 대리모랑은 잠자리만 같이 했지 다른 감정은 전혀 없단 말이야.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오케이. 두 사람 목소리 녹음됐네. 증거 하나가 늘었어. 이제 이 음성이 어떻게 쓰일지 기대해봐. 내가 너희 모자와 대리모 상간녀를 지옥으로 보내줄 테니까. 세아가, 안 돼. 유미, 안 돼. 저는 가쁜 숨을 내쉬며 시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친정으로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며 저에게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 같다며 감싸 안아주셨습니다. 이튿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제가 당한 수모를 낱낱이 밝히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는 당연히 승소할 거라며 자기만 믿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저와 이혼하지 않으려고 여러 차례 찾아왔지만 절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 인간의 얼굴을 보면 대리모와 더러운 짓을 했던 게 상상이 되어서 문전박대를 했죠. 몇 주 뒤 재판이 열리게 되었는데 판사님은 시어머니 임신 강요와 대리모 고용, 그리고 숱한 모욕과 부당대우 등으로 어마어마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대리모를 쓴 이유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어요. 대리모가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니라는 어이없는 말을 하며 형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리더라고요. 이게 제가 사는 대한민국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처벌을 받지 않아 좋아하더군요. 차라리 이혼하길 잘했다면서 전 남편을 대리모와 결혼시키더라고요. 끼리끼리 아주 잘 뭉친 셈이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끝날 리가 없었습니다. 그깟 위자료 받으려고 그 난리를 피우고 나온 게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각오를 하고 제가 녹음했던 모자의 음성을 포털 사이트에 뿌렸습니다. 요식업의 큰손인 시어머니가 어떤 벌을 받을지 기다려봤는데 소비자들이 음성을 듣고 불매운동을 시작해서 서울과 경기도 지방에 있는 모든 시어머니의 식당에 손님이 발길을 끊었답니다. 더불어 식당 점주들이 시어머니를 단체로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시모는 법정에 다시 서게 되어 점주들에게 보상을 해주며 처절하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수십 개의 프랜차이즈점이 모두 사라지게 된 데다 가지고 있던 돈과 집을 팔아서 보상해주고 마무리가 되었답니다. 저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2천만원의 벌금을 냈습니다. 그 정도로 시어머니와 남편을 처절하게 망하게 했으니 아깝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여하튼 시모와 남편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고 빚을 잔뜩 지게 되어 신용불량자가 되었죠. 그래서 두 사람은 지방 어딘가에 숨어서 거지 같은 삶을 사는 것으로 끝장이 났답니다. 앞으로 생지옥을 맛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또 상간녀인 대리모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못했지만 인터넷에 제가 올린 사진 덕분에 얼굴이 팔려 사는 게 더 힘들어졌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다고 해서 다른 여자들이 모두 대리모나 술집 여자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며 죽은 듯이 어딘가에 숨어서 지내고 있다네요. 이렇게 저의 복수는 완전한 승리로 끝을 내고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성을 찾은 저는 승무원에 복직하지 않았어요. 전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가 꽤 많아서 그 돈으로 승무원 학원을 차리기로 했답니다. 후배들을 가르치고 키워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이 같은 사업을 벌리게 되었죠. 학원은 오픈과 동시에 학생들이 넘쳐났습니다. 저처럼 승무원을 꿈꾸는 친구들이 아직도 많아서 학원이 망할 일은 없을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승승장구하며 지냈는데 1년 뒤 새로운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옆 영어 학원의 원장과 자주 마주쳤는데 언젠가부터 저희 두 사람이 사귀고 있더라고요. 대화도 잘 통하고 이혼의 아픔이 있는 것도 똑같아서 편안하고 포근한 사랑을 했죠. 그래서 지금 그가 제 남편으로 있고 슬아의 아들과 딸도 생겼답니다. 그이와 재혼하고 몇 달 만에 쌍둥이를 임신해서 아들, 딸을 동시에 낳았죠. 전에는 임신이 왜 그렇게 안 되나 돌이켜 생각해봤는데 저와 전 남편은 운명이 아니라 악연이기 때문에
하늘이 아이를 주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제 사연을 쭉 들려드렸는데 기가 막히고도 통쾌하기도 하셨죠? 재밌게 들어주셨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